보통 평양냉면 맛집이라고 하면 의정부 평양냉면이나 을밀대 같은 전형적인 노포들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노포들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몇 년 전에 방송했던 수요미식회에서 다양한 노포들을 다루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몇 년간은 평양냉면을 먹었던 경험이 별로 없던 사람들은 이게 오리지널의 맛인가 하면서 오래된 노포의 냉면을 먹으러 다녔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새로운 평양냉면집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고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은 북한 출신 분이 탈북하셔서 서초동에 낸 가게예요. 설룬이라는 식당인데 생긴 지는 조금 되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방문했네요. 투명한 용기에 겨자랑 식초가 담겨져 있어서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어요. 화면에 티가 잘 안 나는데 전부 녹그릇이고 수저 젓가락도 그래요.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앉았을 때부터 뭔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냉면에 더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무김치도 나오고 김치도 괜찮더라고요. 적당히 잘 익은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자, 냉면이 나왔습니다. 호텔 출신 분이 여신 가게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비주얼이 좋네요. 계란 지단,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색을 입힌 무에 계란까지 뭔가 제가 알던 평양냉면 느낌이 아니라 모양새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고 고려호텔 주방장 출신 분이 개업하셔서 메뉴 이름도 평양냉면이 아닌 고려 물냉면이라고 이름 지으셨더라고요. 따로 찍진 않았는데 냉면 육수를 마셔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여기는 소, 돼지, 닭을 뼈까지 같은 비율로 넣고 끓여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풍미가 다른 가게들에서 먹었던 것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먹어보려고 국물 좀 마신 뒤에 식초와 겨자를 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첨가하지 말고 먹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게마다 뭐 조금씩 다르기야 하겠지만 확실히 닭이 들어가서 그런지 느낌이 다르긴 다르거든요. 물론 취향 따라 식초나 겨자 섞어 먹는 것이지만 저는 좀 후회했습니다. 섞어 먹지 말 걸 하고요. 면은 메밀에 감자 전분 섞어서 만드신다는데 그리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았어요. 요즘의 북한에서 평양냉면은 면량이 적게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명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닭고기 들어간 평양냉면은 생전 처음 봐서 면에 싸먹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감자전은 없고 녹두전을 제공하더라고요. 갈린 녹두에 고기, 숙주랑 야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크기 가늠되시죠? 수저랑 비교샷인데 원래 이런 전은 겉바속촉이 국룰이죠. 실제 와서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꽤 두툼하게 지져낸 녹두전이에요. 아무래도 여러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께감이 생기게 되죠. 다른 날 방문해서 비빔냉면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물냉면도 비주얼이 참 예뻤는데 비빔냉면의 색감은 훨씬 예쁘네요. 희고 노랗고 빨갛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색깔이더라고요. 역시 물냉면처럼 돼지, 소, 닭고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냉 주실 때 이렇게 물냉면 육수를 같이 주시는데 지난번에 먹었을 때처럼 식초를 치지 않고 이것만 먹었거든요. 고소하면서도 짠맛이 있는 육수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 냉면 육수는 다른 가게들보다 짠맛이 조금 더 강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비빔냉면은 어떨지 기대감에 가득 차 살살 비벼봅니다. 면이야 어차피 같은 면이니까 결국 양념 맛에서 갈리게 되는데 양념 색깔은 강한데 맛은 생각보다 순한 맛이네요. 양념을 더 부탁드려서 먹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더 섞는다고 더 맛이 확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참기름을 조금 섞어주신 건지 고소한 향도 많이 올라오고 부담 없이 호로록 호로록 맛나게 먹었습니다. 이날은 비빔냉면 먹으면서 만두를 같이 주문했어요. 한 접시 8,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반 접시 주문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만두나 전은 사이드로 시켜 먹으면 괜찮죠.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은 냉면만 먹으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집 냉면도 1인분에 12,000원이니 절대 싸지는 않죠. 요즘 물가에 다른 냉면집은 13,000원 이상도 받는 곳도 많고 그렇다고 몇천 원 내고 사리 추가해서 먹는 것보다야 이런 사이드랑 먹는 게 더 입도 즐겁고요.
총평을 하자면 다른 유명한 평양냉면집과 비교해도 확실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먹었던 것 중에 최고는 고려물냉면이었고요. 평양냉면집 다니는 분들은 집집마다 육수의 맛이 차이 나는 것을 즐기시는데 이 집 냉면 육수는 개성도 있고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장이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는 꿩고기도 섞어서 육수를 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꿩고기가 너무 비싸서 빼고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미묘하게 풍미가 다를 텐데 이 육수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물냉, 비냉, 녹두전, 만두 이렇게 먹었던 중에서 굳이 순위를 꼽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녹두전이 좀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녹두전이 두께감이 있게 조리되어서 나오는데 저는 좀 더 얇게 기름에 지져서 바삭한 식감을 좀 더 살리는 쪽을 좋아하거든요. 제 입맛에 이 집 녹두전은 조금 두꺼워서 안쪽의 반죽과 내용물들이 식감이 아쉬웠네요. 안 익은 건 아닌데 이건 제 취향이 다른 쪽이라 굳이 꼽아봤습니다. 외식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양냉면 같은 메뉴는 프랜차이즈화하기 어려운 성질을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하면 또 프랜차이즈의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치킨 같은 경우 본사에서 준비한 재료를 그대로 조리만 해도 될 정도로 조리 방법의 규격화가 되어 있고 본사와 지점의 분업화도 되어 있는데 평양냉면의 육수나 편육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량으로 준비해도 지점으로 이동해올 정도면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요새 HMR 시장이 커지는 것 보면 집에서도 평냉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년 사이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기업 논리보다는 확실히 주방의 영역이 확실한 메뉴 같아요. 잘하는 집들은 다 나름의 맛이 있는데 이런 가게들이 더 생기면 좋겠네요. 설lun에서의 냉면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